완전 탐색. 어제 그 프론트엔드 개발 수업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에 와서 부랴부랴 녹화해서 그 오후 4, 5시쯤 올린 동영상 그 잠깐 다시 들어봤더니 그, 그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서 발음이 뭉개져가지고 안 들리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해요. 다시 올리려고. 완전 탐색. 완전 탐색. 이거죠. 스티브 서치. 이건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예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해서 정답을 찾겠다. 이런 방법들을 통칭해서 완전 탐색 혹은 브루트 포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1부터 만까지 정수들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계가 예를 들어서 1230이다. 그럼 각 자릿수가 1, 2, 3, 0이죠. 이걸 다 더하면 6이죠. 이 각 자릿수의 합계가 3의 배수인 숫자들은 모두 몇 개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라면 뭐 복잡한 수학 계산식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for 반복문으로 1부터 만까지 반복하면서 1부터 만까지 만 개의 정수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각 자릿수 합계 구하고 그걸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면 되죠. 뭐 간단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고 겨우 만 개 숫자들 확인하는 거니까 뭐 시간 초과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 필요 없이 그냥 전부 다 확인하자. 이런 방법들을 완전 탐색 혹은 브루트 포스라고 불러요. 분류를 해요. 이 강의에서는 완전 탐색 범주 문제들 중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포 반복문으로 탐색할 수 있는 범주의 문제들도 있고 가능한 경우를 다 찾는 방법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탐색 방법이 있겠죠. 이것처럼 간단한 포문으로 탐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원 배열을 탐색해야 된다면 중첩된 포문으로 탐색해야 되고 아니면 트리 구조를 탐색해야 된다면 가능한 경우 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탐색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완전 탐색, 완전 전부다 이거죠. 스티브 탐색해서 문제를 다 가능한 답 영역을 다 탐색해서 완전히 다 탐색해서 답을 찾는다. 이 탐색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요 방법만 다루려고 해요. 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가능한 경우를 다 탐색해서 답을 찾는 문제. N개 중에서 R개 선택하는 거. 왜냐면 이거 구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N개 중에서 R개 선택하기. 자, 이것도 이런 탐색도 카테고리를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먼저 선택한 순서가 중요한가라는 기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X가 중요하지 않다, O 중요하다. 한 항목을 여러 번 중복 선택할 수 있는가? 중복 선택할 수 없다,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개의 그 네 개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중복 선택할 수 없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NCR 조합 문제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더라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중복 선택 가능하지 않다. 자, 순서가 중요하고 중복 선택 안 된다. 이게 NPR 순열이고 그 다음에 순서 중요하지 않은데 중복 선택 가능하다. 그러면 중복 조합. 그냥 조합이 아니라 중복이 가능한 조합. 또 중복 가능하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순열이 아니고 중복이 가능한 순열, 즉 중복 순열. 그래서 기호로 NCR, NPR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중복 조합은 NHR, 중복 순열은 N파이R. 이거 파이 대문자예요. 그리스 알파벳 파이 대문자. 이거죠. 그리스 알파벳 그 파이. 이게 3.14 1592 그 기호로 이 파이 소문자를 자주 사용하죠. 이 소문자 이건 파이 대문자.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뭐 오메가 등등 그리스 알파벳. 이 공식 NCR 공식과 NPR 공식은 이미 뭐 우리 필기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NPR 중복순열 공식도 외우기 쉽죠. N의 R제곱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기억하는 게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고 중복조합도 이거 외우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n에다가 r-2를 더한다. r을 더하는 게 아니라 r-2를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계산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n 플러스 r-1 중복하면 좀 더 경우수가 많아지겠죠. 중복할 수 있으면. 아무튼 이 4개 카테고리로 문제를 구분해서 구현을 할 건데 당연히 이 카테고리마다 구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많이 안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걸 살펴볼 거고 그 다음 또 구현 방법 또 n개 중 r개 선택하기 위해서 r 값이 문제에 적혀 있는 상수이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r 값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상수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n개의 알파벳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라. 뭐 찾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2개를 고른다. 2개를 선택한다라고 문제에 적혀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 R개의 반복문, 즉 2개, 예를 들어 2개의 반복문, 2개라고 고정되어 있으면 그 R개의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재교출로도 구현할 수 있고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재교출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재교출이 반복문보다 더 강력한 구현 수단이야.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그 간단한 구현 수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는 재교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는 당연히 구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R 값이 상수가 아니고 문제의 입력으로 주어진다. 이런 경우는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없고 구현하기 매우 힘들고 재기호출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방법, 재기호출로 구현하는 방법 둘 다 살펴볼 거고 반복문 구현이 훨씬 쉬워요. 당연히 여러분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재기호출은 약간 어렵고. 자, 순열, 반복문 구현. 순열이 뭐죠? 그 순서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순열인데 중복 선택 가능하면 중복 순열이고 중복 선택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순열이죠. 그런데 2개 선택하라고 고정되었어. 그러면 2개의 반복문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구현 너무 쉽죠.
그러니까 A, B, C, D 네 개의 알파벳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 첫 번째 for 반복문 당연히 네 개의 알파벳 네 번 반복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두 번째 for 반복문도 네 번 반복하고 그러면 4 곱하기 4 해서 16, 총 16번 반복해서 이 부분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총 결국은 16개의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상식적인 얘기예요. 중복순열.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걸 r번 반복해라. 그러면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이것을 r번 곱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r개의 for 반복문을 구현하면 돼.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for 반복문이 n개 중첩되면 돼요. 가장 쉬운 구현이지. 뭐 너무 직관적인. 공식도 당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AA, AB, AC, AD 그 다음에 BA, BB, BC, BD 이렇게 선택될 거라는 것도 당연하고 쉽죠. 그 다음에 n개 중 3개면 어떻게 되느냐. 자, n개 중 3개를 선택하는 중복순열. 자, 순서 중요하고 중복 선택 가능하다. 그러면 n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for 반복문이 3개 중첩되면 되고 그러면 4의 3승 64개의 선택이 가능하죠. n개 중 4개를 뽑는 건 어떠냐.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면 뭐 당연히 4개의 for 반복문이 중첩되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4의 4승 256개의 선택이 가능하죠. 쉽죠? 뭐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는 거 뭐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해만 하면 그냥 당연히 구현할 수 있는. 자, 그런데 문제를 읽으면서 특징을 캐치해야 돼. 자, 문제의 문장인 대부분 문제의 문장들이 좀 긴 편이죠. 요즘은 문제의 문장을 잘 꼼꼼히 읽어보면서 순서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중복 선택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봐야죠. 문제를 읽으면서. 그래서 그 문제 긴 문장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구도 있고 이렇게 매우 중요한 문구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죠. 중복 순열은 이렇게 쉽고 그 다음에 자바 구현 구현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순열. 중복 순열에서 n개 중 2개를 선택하는 이 중복 순열 구현에서 중복만 걸러내면 중복된 것만 걸러내는 게 그냥 순열이죠. 그래서 순서 중요하고 중복 선택은 안 된다. 중복 선택만 걸러내라. 그럼 뭐가 중복이냐면 I하고 J하고 똑같은 게 중복이죠. 똑같으면 즉 첫 번째 고른 게 A인데 두 번째 고른 것도 A면 AA 혹은 BB 요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이 똑같으면 중복이죠. 그래서 똑같은 걸 선택하면 안 된다. 그건 걸러라. 그걸 걸은 if은 넣어주면 돼. I하고 J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똑같은 거 선택은 안 된다. 그래서 출력을 보면 AA, BB, CC, DD가 빠졌죠. if문이 false가 되니까. 이게 순열이에요. 쉽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공식은 NPR. 이거 외웠던 NPR. 자, 3개를 선택하는 순열 문제. 여기 for 반복문 3개 당연하고 자, IJ가 똑같으면 안 된다. IK가 같아도 안 되고 JK가 같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I가 첫 번째 선택, J가
두 번째 선택, K가 세 번째 선택이죠. 그래서 if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으면 안 된다. 첫 번째, 세 번째 같아도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아도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서로서로 달라야 된다. 그걸 걸러내는 if문이죠. 그래서 여기 세 자리 뭐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 세 개가 각각 다 다르죠. 네 개를 선택하는 순열 문제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같아도 안 되고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아도 안 되고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아도 안 되고 자, 뭐 다섯 개로 늘어나도 뭐 규칙은 구현 규칙 별로 뭐 어려울 게 없죠. 자, 이렇게 순열, 중복 순열, for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R이 고정되어 있으면 반복문으로 구현 가능한데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그냥 쭉 문제를 봤더니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문제고 R이 상수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문제 문구에서 집중할 부분은 순수가 중요한가? 중복 선택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뭐 이 부분만 캐치하면 구현은 너무너무 쉽죠. 뭐 이런 정도 구현이면 뭐 10분, 뭐 15분 금방 완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재교출 구현. R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고 문제의 입력으로 주어진다. 자, 이렇다면 그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없고 재기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NPR 순열 재교출 과정을 트리 구조로 그려봤어요. 이걸 그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이게 그 선택하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 B, C, D 네 개의 알파벳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 반복문으로 구현하겠죠. A, B, C, D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반복문. 그 다음 단계.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여기서는 A를 이미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A, B를 미리 선택했으니까 A 선택했고 여기서 B 선택했으니까 중복 선택 안 되니까 남은 C, D를 선택할 수 있죠. 이게 NPR 순열을 선택하는 과정을 트리 구조로 그린 거고 중복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여기도 4개고 여기도 3개가 아니라 4개겠죠. 여기도 계속 4개고 그래서 4개씩 쭉쭉쭉 자식 전부 다 4개씩 자식 노드를 거느리고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4개, 여기는 4 곱하기 4 해서 16개, 여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개. 64개의 선택이 가능하죠. 그게 중복순열. 그래서 재교출 구현은 이 트리 구조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재교출로 구현하는 것, depth first search와 비슷한 구조로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구현이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구현부터 봅시다. 먼저 그 inner 함수, 여기 dfs 함수가 솔루션 함수의 안쪽에 본문에 이렇게 선언되었죠. 정의되었죠. 이런 걸 inner 함수, 안쪽에 만들어진 함수다 해서 inner 함수라고 부르고 반대로 솔루션 함수는 dfs 함수의 outer 함수죠. 바깥쪽 outer 함수. 그래서 df 함수는 솔루션 함수의 inner 함수로 구현되었는데 inner 함수는
왜 이너 함수를 구현하냐면 이너 함수는 아우터 함수의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읽고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값을 대입하거나 값을 읽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즉 DFS 함수는 솔루션 함수의 변수들,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list, r, result, selected 이렇게 변수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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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result 여기 result 이렇게 읽고 쓰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내 변수인 것처럼. 혹은 메소드가 멤버 변수 사용하듯이. 메소드는 내 내부의 지역 변수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멤버 변수도 사용할 수 있죠. 마치 그렇듯이 아우터 함수의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너 함수는. 그래서 지금 이너 함수를 DFS 이너 함수를 솔루션 함수의 이너 함수로 구현한 거예요. 만약에 이너 함수로 구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list r selected result를 얘가 솔루션 함수의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사용 못하니까 파라메타로 여기에 이 DFS 지금은 파라메타가 없는데 파라메타로 넘겨줘야 사용할 수 있지. 파라메타로. 그래서 만약 DFS가 이너 함수가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면 list r selected result를 이제 파라메타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구현이 조금 귀찮아서 이너 함수로 구현한 거고 편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잘 이용하기 바래요. 재규 호출 과정. 이 노드의 값이 이 selected 배열의 값이에요. 이 selected 배열이 하나야. 이 하나를 쭉 하나 가지고 이 selected 배열의 값인데 값이 이렇게 화살표 따라 그 화살표는 재규 호출이고 그다음에 리턴할 때는 거슬러 올라가지. 그때 selected 변수 값이 처음에는 빈 문자열인데 이렇게 내려갈 때 변해가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왜냐면 변수가 하나니까. 그다음 빨간색 선은 재규호출이고 재규호출했다가 또 재규호출하면서 내려가고 리턴하면서 올라가지. 그다음에 파란색 문자는 ch 변수의 값이에요. 여기 ch 변수의 값. 자, 그래서 처음 DFS가 처음 호출됐을 때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걸러지지 않죠. 걸러지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A, B, C, D 다 선택할 수 있고 처음에는 A, B, C, D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요 재규 호출된 다음에 여기서 반복할 때는 이 if문에 의해서 selected에 이미 A가 들어가 있으니까 A는 걸러지고 B, C, D만 여기서 재교출할 수 있게 되죠. 파란색 문자가 이 for 반복문의 ch 변수의 값이고 빨간색 선을 따라 내려갈 때 이 ch의 변수값 ch의 값을 selected에 push 그다음에 요 b를 push c를 push 이렇게 selected 변수의 값이 이렇게 바뀌고 선택하는 거죠. 이게 A를 선택했고 그래서 push B를 선택했고 C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을 따라 올라올 때 리턴할 때죠. 리턴하자마자 팝 해서 꺼내야지. A, B, C였는데 selected 변수의 값이 A, B, C였는데 리턴하면 A, B여야죠. 그러면 내려갈 때는 C를 넣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C를 거꾸로 빼서 A, B가 돼야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D를 넣고 또 리턴하면서 D를 빼고 또 리턴하면서 B를 빼고
내려가면서 C를 넣고 내려가면서 B를 넣고 올라가면서 B를 빼고 내려가면서 D를 넣고 올라갈 때 D 빼고 올라가서 C 빼고 이해되죠? 넣고 빼고 이 파란색 알파벳을 내려갈 때 넣고 올라갈 때 빼면 이 selected 변수의 값이 여기 노드 값처럼 변화하죠. 계속 변화하겠죠. 그리고 리프 노드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세 개를 중복 없이 선택한 그런 각각의 선택이죠. NCR, NPR 선택 조합들. 조합이 아니죠. 순열들. 그리고 중복을 걸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중복을 안 걸러내면 이게 3개가 아니라 4개이고 여기도 4개일 테니까, 그러면 NPR 중복 순열이 되죠. 자, 이 그림 보고 이거 설명 읽고 이 코드를 보면 그쵸,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가 리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리프에 도착했으면 selected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의 개수가 R이면 다 선택한 거죠. 즉 R이 지금 3인데 이 그림에 의하면 R이 3이에요. 3, 리프죠. 하나 더 선택해서 4를 4개 선택할 필요 없지. 3개만 선택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selected.length가 3이면 여기 리프에 도착한 거야. 바닥에 도착한 거죠. 그러면 해야 될 작업을 하고 리턴하면 되는데, 이 경우 우리 문제에서 해야 될 작업은 선택한 것을 문자열로, 하나의 문자열로 조인해서, 여기 이게 빈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조인 메소드,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합쳐가지고 문자열 하나로 만드는데, 그 원소들 사이사이에 합칠 때 그 사이사이에 요걸 넣어요. 빈 문자열을 넣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A, B, C 3개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그냥 A, B, C 문자열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가지고 result에다가 푸시 추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esult에는 이런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문자열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 들어있는 배열인데, 이 배열을 또 하나의 문자열로 또 조인해. 근데 이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공백을 하나씩 넣어요. 공백을 하나씩 넣어서 문자열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문자열 하나를 출력한 거죠. 반복문 구현에 비해서 약간만 어렵지 크게 어렵지도 않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고 나서 외우면,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고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코, 페이지가 내려갔네. 자바 구현. 자바는 그냥 멤버 변수로 구현했어요. 여기 파라메터로 넘기기 귀찮아서 멤버 변수로. 그래서 솔루션 함수에서 값들을 list r result selected를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하고 그다음 재교출하면, 멤버 변수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구현은 다 동일하고, 이 부분 자바는 이게 어레이 리스트인데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줘요. toString 메소드가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 그래서 알파벳이 아닌 이런 거 대괄호, 뭐 콤마, 공백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싶은데, 이 정규식을 이용해서 replace all 하면 알파벳이 아닌 것들이 다 제거가 되죠. 이 정규식 이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ABC 문자열이 되죠. 그 ABC 그 문자열을 result에 add. 그거 말고는 특별할 게 없고,
중복순열. 자, 앞에 그 순열 재교출 구현을 이해했다면 중복순열 구현은 뭐 그냥 거의 쉬운데 이 부분만 차이가 나요. 자, 중복 선택을 걸러내는 if문이 있으면 순열. 걸러내지 않으면 언제나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트리 구조를 그리면 자식 노드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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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자식 노드가 4개겠죠. 그래서 depth 1로 내려가면은 노드 4개, depth 2로 내려가면은 4개에 4개씩이니까 16개.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내려가면은 16개에 또 4개씩이니까 16 곱하기 4해서 얼마야? 64개. 그래서 중복을 걸러내지 않으니까 이게 중복을 걸러내는 if문이 있으면 순열. 걸러내지 않고 4개의 알파벳을 다 선택해보면 4개씩 4개씩 다 선택해보면 중복 순열. 쉽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된 거냐면 NPR 공식 중복을 걸러냈으니까 처음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3개 선택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5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는 중복을 걸러냈으니까 하나 빠져서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는 2개 빠져야죠. 중복을 걸러내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중복을 걸러내면 한 칸 내려갈 때마다 A가 빠져서 3개가 되고 A, B가 빠져서 2개가 되고 그렇게 중복을 걸러내니까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죠. 여기는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얼마야? 24. 4, 3, 12 곱하기 24. 24개의 리프 노드가 있는 거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 다음에 5개 중에 3개라면은 60개, 5, 4, 26, 60개. 60개의 자식 리프 노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5 팩토리얼 중에서 2 팩토리얼이 제거된 거죠. 이게 나누면 제거가 돼. 이 부분이 없어지죠. 나누면. 그러면 여기가 왜 2 팩토리얼이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5 빼기 3 하니까 나머지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팩토리얼에서 어느 부분을 제거해야 되느냐? 5 빼기 3 팩토리얼. 왜냐면 하나, 둘, 셋. 3개니까 3개를 선택하니까 3개 선택. 그러면 뒷부분은 5 빼기 3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 공식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외우기 쉬워요. 기억이 안 나도 이해를 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여기는 5 팩토리얼, 여기는 5 빼기 3 팩토리얼. 당연하잖아. 이 문제를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해를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해했던 내용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5 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3 팩토리얼이구나 생각이 나요. 나는 지금 그렇게 이 공식을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하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면 계속 5개 선택이 가능하니까 5의 3승. 공식을 이해하면 쉽다라는 거. 그리고 코테 문제를 구현할 정도 되려면은 공식 이해해야죠. 이해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코테 문제는 다 응용 문제니까 이해를 해야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이해를 했다면 이 구현과 이 구현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구현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조합 반복문 구현까지만 봅시다. 조합은 뭐냐? 순서 무관. 순서가 유관하면은 순열, 순서 무관하면 순서 상관없다, 순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조합. 그러면
순서가 유관한 것과 순서가 무관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순열에서는 A, B도 있지만 BA도 있어요. A, B도 있지만 BA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1등이 A인 것과 첫 번째 선택이 A인 것과 1등이 A인 것과 1등이 B인 건 분명히 다르지. 1등, 2등 순서가 중요하다면. 그래서 일렬로 서 있다면은 순서가 중요하고 원탁에 둘러앉아 있다면은 누가 1등인지 모르죠. 그 경우는 A, B하고 BA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합은 BA 같은 거 안 돼야 돼. AB 되고 AC, AD 되는데 BA 안 돼. BC, BD 되는데 CA 안 돼. 왜냐면 여기 AC가 있으니까. CB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 BC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D 이건 되지. DA 안 되죠. DA 안 돼요. 왜냐면 AD 있으니까. DB도 안 돼. 왜냐면 앞에 BD 있으니까. DC 안 돼. 왜냐면 앞에 CD 있으니까. 자, 이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내야 돼. 이 안 되는 것들만 걸러내면 얘들 걸러내고 이거 두 개 또 걸러내야 되고 이거 하나 걸러내고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된 것들 얘네들만 걸러내면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걸러내려면 얘네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순서상 여기 원래 선택 순서 인덱스 0, 1, 2, 3이죠. 지금 선택된 항목들의 인덱스가 얘는 0, 1이고 얘는 0, 2고 얘는 0, 3이죠. 그런데 얘는 B의 번호가 1, A의 번호가 0 인덱스가 B가 1, A가 0. BC는 1, 2, 얘는 1, 3. 근데 얘는 3, 0, 3, 1. 얘는 C가 2지. 2, 0, 2, 1. 얘는 3, 0, 3, 1, 3, 2. 선택된 항목들의 인덱스가 오름차 순인 것들이 AB, AC, AD, BC, BD, CD. AB, AC, AD, BC, BD, 그 다음에 CD. 선택된 항목들의 인덱스가 오름차순인 것들이 되고, 거꾸로 BA, CA, CB, DA, DB, DC 선택된 항목들의 인덱스가 내림차순인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내림차순으로 선택을 하는 것만 막으면 조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중복이 된다면 그러면 앞에서 A를 선택했는데 또 A를 선택해도 되죠. 그런데 앞에서 B를 선택했는데 즉 I가 1인데 J가 0은 안 되죠. 앞이 B면 앞에서 선택한 게 B면 A를 선택하는 건 안 되고 중복 조합이라면 B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I하고 똑같은 걸 선택할 수는 있지만 I보다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건 작은 인덱스를 선택하는 건 안 되죠. 즉 앞에서 C를 선택했다면 CB, CA는 안 돼. 왜냐하면 CA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AC를 앞에서 선택했으니까 AC가 있으니까 C는 CA 안 되고 CB 안 되고 CC부터 되죠. 중복이 가능하다면. 첫 선택이 D면 DA 안 되고 이것 때문에 DB 안 되고 DC도 안 되고 DD만 되죠. 자, 그러면 J 인덱스가 I부터 시작하면 돼. 앞이 D면 D부터 시작하면 돼요.
앞이 C면 C부터 시작, 앞이 B면 B부터 시작. 자, 이렇게 뒤에 인덱스는 앞에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면 중복 조합이 되죠. 중복. 왜냐면 똑같은 건 된다고 그랬어. I하고 똑같은 건 되니까. 앞이 A인데 A 선택 되니까. 그럼 중복 조합. 그리고 앞에서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냐면 끝까지 선택해도 돼요. D까지 선택해도 돼. 왜냐면 중복 선택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뒤에서도 D를 선택해서 이렇게 D 두 개 선택할 수 있죠. 자,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그런데 자, 이해를 하면 외우기 쉬워요.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조합이죠. 조합이면 I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I하고 똑같은 것을 두 번째에서 선택하면 즉 AA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A 안 되면 즉 앞이 A면 B부터 시작해야죠. 요거 안 돼. 이거 걸러내야 돼. 얘도 걸러내야 돼. 얘도 걸러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죠? J가 I 플러스 1부터 A, B. 앞이 A면 B. 앞이 B면 C. 앞이 C면 D. 얘도 안 돼. 그쵸? 걸러내야 돼. 플러스 1. 앞에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요거가 걸러지죠. 그리고 여기도 N으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마지막 선택한 게 D면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가 즉 I 값이 끝이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인데 끝 플러스 1은 없죠. 그래서 끝까지 못 가죠. 여기가 즉 C까지밖에 못 가요. D로 가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니까. D 플러스 1이 없으니까. 지금 알파벳 E가 없죠. 그래서 D를 선택 못 해요. 첫 문자로. 자, 그래서 여기 여기 플러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그러면 조합이야.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즉 첫 선택은 A부터 B, C까지만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은 안 돼. D는 안 돼. 그리고 얘는 I 플러스 1부터 즉 첫 번째 선택이 A면 B부터 선택해야 돼요. B, C 그리고 당연히 끝까지 D까지 갈 수 있고 앞이 B면 플러스 1 그래서 C, D까지 되고 앞이 C면 플러스 1 D부터 뭐 D가 끝이니까 자 이게 조합이에요. 이해를 하면 당연해.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매우 효과적이고 자, 세 개 선택 쉽죠? 세 개 선택 이거예요. 여기가 다 0부터 시작하면은 중복 순열이고 앞에 인덱스부터 시작하면 중복 조합이에요. 왜냐는 앞에서 설명했지. 그러니까 앞이 B다. 그럼 얘가 A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A, BB가 이미 있으니까. A, BB하고 B, A, B하고 서로 다르다. 이러면 순열이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A, BB가 있다면 B, A, B가 안 되니까 B, B면 여기가 A가 되면 안 돼요. B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I. 마찬가지 이유로 J. 이러면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서 무관하고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N개 중에서 몇 개, 3개, 혹은 뭐 4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인데 순서 무관하다. 중복 선택 오타 났다. 가능. 중복 선택 가능하다. 그러면 중복 조합 문제구나.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 이걸 이해를 왜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지 이해를 하고 외우면 실수가 없이 잘 외워지고 또 잘 구현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오케이. 3개. 자, 플러스 1부터 시작해야 돼요. 플러스 1. 그냥 I, 그냥 J가 아니라 그냥 I, 그냥 J면 중복이 있죠. 중복 안 하려면은 플러스 1 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 중복이 안 되니까 중복이 안 되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이 B까지밖에 못 가. 왜냐하면 C를 선택하면 남은 문자가 D 하나 남아서 세 개를 선택 못 해. B까지 가야 C, D 해서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죠.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C까지밖에 안 돼. D를 선택 못 해요. 그러면 남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문자 하나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세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두 개를 남겨놔야 되고 얘는 하나를 남겨놔야 되고 얘는 뭐 끝까지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그리고 이건 다 플러스 1 얘야 뭐 당연히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고 첫 번째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네 개면 네 개 뭐 당연하죠. 다 I, J, K에서 그리고 여기도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세 개를 남겨놔야 되고 그래서 세 개를 남겨놔야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두 개 남겨놔야 되고 얘는 하나 남겨놔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조합이다. 오케이 재교추 구현은 끊어서 여기까지 끊고 재교추 구현은 또 따로 만들어서 올릴게요.